너희가 곧 있으면 대학생이니까 아까 뭐랬죠? 아까 교감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거의 제 딴에는 거의 전공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당사자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애 센터나 그런 데 보면 센터장은 다 장애인 분들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국회의원도 있고, 당사자가 투쟁을 해야, 어디 서울에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10년 동안 투쟁했대요. 그거 하신 분 만났는데, 투쟁 안 하면 변화되는 게 없어요. 당사자가 안 나서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나서야 학교 현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린 스마트, 우리 미래 공간 혁신, 우리 공모 사업, 여러분이 만들어야 학교가 바뀌는 거야. 이거 뭐야. 죄송하지만 닭장도 아니고, 그죠? 거의 감목처럼 똑같아요. 교도소랑 학교 똑같잖아. 이 얘기는 20년 전부터 제가 이런 학교 근무를 싫어했어요. 빨리 바뀌어야 돼요. 빨리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좋은 정책도 그렇고, 당사자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아까 그거 읽으니까 생각난 게 서울에 발도르프 학교가 있어요. 거기 등록금 수천만 원 내는 것 같은데, 대안학교인가 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직접 인터뷰도 한번 2시간 동안 했어요. 이 정도, 논문을 써야 된다 하더라고요. 프로젝트를, 졸업하려면 프로젝트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발도르프 학교를 찾아봤더니 전 세계에 있는 학교더라고요. 대안학교인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거의 여러분 그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대학생 논문 어디죠? 사회복지학 교수님들이 학술 대회를 해요. 학술 대회에 제가 앞에 나가서 교수님들 다 제치고 제가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는 다 연구조사는 지금 다 해놨어요. 예. 요즘에 구글로 하면 금방 빨라. 구글로 설문지 딱 돌리면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죄송하지만 권위가 있는 강사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 보니까 수준을 지금부터 조금 높여야 되겠네요. 괜찮죠? 앞부분에 전달하지 못했던 내용을 전달을 하고 여러분 거기 글 적었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여러분 수준이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두 명 읽었는데 원우, 규리 둘이만 읽었는데 지금 수준이 상당히 너무 높아요. 그래서 고아라는 개념은 그렇게 정리하고 바로 한번 넘어가 보면 그다음에 영상인가? 이 부분 봐요. 이제 기사를 그대로 캡처해 왔어요. 기사는 상당히 여러분 사전 조사했겠지만 상당히 많아요. 진짜 고아는 거의 없다. 이혼 생활고에 시설 맡겨졌다가 가정해체로 부모 품 떠나는 아이들, 이런 제목인데 이 내용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겠죠. 예. 예. 그럼에도 통계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보육원의 한 20-30%는 고아예요. 고아라는 건 이제 연고죠. 연고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연고. 그 나머지 아이들은 다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수준이 어떤 사람은 수준 높고 어떤 낮다 생각하니까 중간 정도로 할게요. 이 고아원이라는 말이 옛날에 1950년대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 고아가 4만 명이 생긴 거예요. 4-5만 명. 그러면서 그때 이제 고아원이 만들어졌고 임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지금까지 장기로 가는 거예요. 예. 영국하고 미국에는 다 없습니다. 일본도 없어요. 탈시설 이래가지고. 장애인도 탈시설입니다. 이제는 시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가정에서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있더라고요. 누구니? 원훈이? 공부를 많이 했어. 예. 이따 나옵니다. 아동의 참여권,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당연한 건데 여러분도 아직 아동이긴 해요,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그렇다면 이제 보호 조치는 발생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많은 건 학대입니다. 학대. 그다음에 미혼, 부모, 혼외자, 부모 이혼. 어쩔 수 없죠. 등등등. 부모 실직. 빈곤, 내가 좀 실직을 당하고 싶다. 그러진 않겠죠. 내가 질병, 내가 안 아프고 싶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하든. 어쨌든 간에 제일 좀 슬픈 건 학대가 제일 많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 다 잘못이, 어른들 잘못. 그리고 여기 적진하지만, 민감한 내용이지만, 국가의 잘못이 아주 큽니다. 국가의 잘못 매우 커요. 덧붙여 얘기를 하자면, 이건 다른 내용이지만,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양도 지금 이제 국가에서 모든 것을 관장한다 이래가지고, 입양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양단체하고 저희 단체 같이 해가지고, 입양을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입양이 상당히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입양을 왜 얘기하냐면, 입양을 가야 가정이 생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봐요. 물론 거기서 뭐 파양되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수는 많지 않고, 정인이 상권은 확실하게 제가 단정 말씀드리면, 정인이 어머니 아버지가 뭐 입양을 해서 입양했지만, 입양을 하고 아동을 때리는 사람은 뭐 100에 1명밖에 안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때리는 경우가 99%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 마음에 모두 다 어떤 선한 마음에 왜 입양할 것 같으면 때렸냐 그러겠지만,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학대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입양했는데 왜 아이를 때렸느냐. 여러분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의견을 죄송하지만 안 들을게요. 일단 의견이 분분하거든, 사실은요. 예. 사실은 때리려고 데려갔던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도 그렇긴 하지만, 그러진 않아요. 인간은 다 온전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호조치에 보면 33%가 양육시설, 그 다음에 가정위탁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가정위탁이라 하면 친인척, 할머니, 조손가정까지 다 포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어느 정도 또 이게 생활비도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일시 보호도 하고, 공동생활 7, 8명이서 사는, 어쨌거나 단체로 사는 거는 아주 좋지는 않아요. 예. 감옥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극단적일 수 있고 동의 안 하겠지만, 당사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육원은 감옥이다. 왜? 같이 자고. 중요한 거는 더하다. 왜 더하냐? 감옥에는 찾아올 사람이라도 있죠. 아영이 오면 대상 많이 좀 하는데, 아영이가 잘못해가지고 어디 갔다. 미안해. 엄마가 찾아온다고. 나는 몇 년 뒤에 나가는구나. 3년 뒤에 나간다 했는데, 나 3년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보육원은 그렇지 못해요. 보육원은 18년 동안 무조건 살아야 돼요. 18년, 까마득합니다, 여러분. 성인의 1년과 어린아이 1년은, 아니요, 너무나 커요. 너무나. 예, 충격적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표로 대체 잠시 보도하면 좋겠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여러분 얘기 되는, 이거는 이제, 안경이 있는데 좀 이상하게 이쪽은 빨간색, 이쪽은 파란색이고 이래가지고 편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장애 인식 교육 많이 받았잖아요. 그 장애 인식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장애인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 편견을 버려라. 그리고 보육원에 사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이 편견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 또 우리가 살면서 또 직장 생활 하거나 뭐 대학교 생활 할 때에도 편견이 있는 것. 편견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선입견이랑 뭐가 다르냐. 그리고 편견을 보니까 이게 되게 말이 한쪽으로 안 치워진 공정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공정하지 않은 것. 선입견하고 좀 뭐 다른 거고요. 고정관념처럼 비슷한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이 예쁜 사람은 마음도 착할 거야. 이건 말 이상하잖아요. 뭐 부자들은 뭐 마음이 착하다 뭐 그런 뭐 그런 말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뭐 하기 때문에 뭐 할 거야. 이거는 되게 차별적인 이제 발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저 역시 차별을 해요. 학교에서 작년에 담임을 했는데 우리 시설에 사는 친구, 우리 반에 있었거든요. 보육원에 사는 친구가. 근데 가정통신문 나눠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엄마한테 사인 받아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계시지 않은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별적인 발언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당사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 사회가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가 그것을 이겨내야 되느냐. 선생님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그것을 인해서 제가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다음 말씀하실 때는 보호자란 말을 좀 써주시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런 선생님이, 미안하다. 나 다음부터는 보호자라는 말을 쓸게. 그래서 지금
내가 몇 달 전에 아는 이 내용을 어디 보니까 다른 사람들 외국에서 이런 말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에서 누가 이런 말 쓰더라고요. 고아란 단어를 치니까 보호자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많아요. 뭐 우리가 어릴 때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편지 쓰자. 예. 그렇잖아요. 어린날 때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 그러면 부모님 없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그런 거예요. 야, 부모님 없는 게 이상한 거지. 네가 이상한 거야. 우리가 정상이고 넌 비정상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상인과 비정상 이걸 좀 나눌 때 저렇게 잘 나요. 장애인하고 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나눌 때 정상과 비정상 나누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 그것도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장애인 우리나라에 300만 명 있어요. 360만 명인가?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 둘러보면 10 중에 300만 명이니까 10 중에 한 명, 한두 명은 다 장애인 분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그래서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원 있는 아이들도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건 애들은 뭐 일반 가정과 뭐 평범한 가정이냐, 온전치 못한 가정이냐, 이게 다 말장난이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는 집이 이상한 거야. 그냥 네가 보육원도 일단 한 가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아란 말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당사자 우리끼리는 말 쓰긴 써요. 어제도 우리 후배들 22살 되는 애들 밥 먹으면서 야, 너 엄마 아빠 찾고 싶냐? 하게 안 찾고 싶어요. 뭐 이때까지 안 찾았는데 어떻게 찾아요? 뭐하러 찾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찾으면 눈물 날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우리끼리는 야 그냥 네 찾아봐라 하면서 편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런 말보다는 이제 법전 용어를 쓰면 될 것 같아요. 보호아동. 근데 보호아동도 사실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는 말 바꿔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호라는 말 안에 부족함이 있다. 뭐 이 친구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호라는 것에. 여러분 보호 청소년 좋아요. 보호 청소년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냥 청소년이 낫지. 땡땡 보호. 이게 그는 근데 이게 보호라는 말이 30년 전부터 지금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설문조사를 지금 했어요. 이 말을 바꾸자. 우리가 계속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장애우도 알죠? 장애우라는 말 썼다가 장애인단체에서 우리가 무슨 친구냐, 도두자 해가지고 친구 아니다. 장애인이라 써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장애우라 하길래 장애우를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배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안 가져도 돼요. 사실은 맨 마찬가지로 보호아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통의 청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당사자들이 건강한 의존을 하면 괜찮아요. 건강하게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도움 받을 수 있고, 지금 제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누나들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형들에게는 많이 맞았지만, 책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나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성적은 아니에요. 3년, 내가 중3이면 고3. 3년 터울이 상당히 그 여자, 남자 차이도 있지만, 상당히 이게 생각하는 차이가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고3 누나들하고 얘기를, 뭐 때문에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이런 상담을 되게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는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건강하게 이렇게 누구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버려졌는지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저처럼 그냥 저는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사실 뭐 5살이면 여러분 기억날 것 같긴 하지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게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뭐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긴 해요. 난 상당히 내 자신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학대받은 기억도 없고 버려진 기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래도 긍정적인 자아를 가진 것 같은데 학대를 받았거나 이혼으로 버려졌거나 그렇죠. 그런 기억이 있는 친구들은 상당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유형이 너무나 많아. 이 어떤 그 보호아동의 유형이 학대로 버려졌는지 이혼으로 버려졌는지
부모님의 외도로 버려진 데 따라서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 나는 세상은 항상 밝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좀 이겨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누군가는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학이나 아동복지를 공부하게 된다면 또 여러 가지 주변에 보육원 출신 아이들 만나게 된다면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재미없죠, 이제 게임해야 되겠는데, 이번 시간은 그거야, 그거, 빨리 그거, 질문 하나씩 하면 되겠다. 와, 질문이, 수준이. 자, 지금부터 이제 성남이를 괴롭혀라. 해보자. 네, 성남이를 괴롭혀라. 왜요? 성남이를 괴롭혀라. 예. 자, 질문. 예. 아까 그 귤이 있고 내가 감동이 많이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 전체에게 내가 기프트콘을 다 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돈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돈이 많은 건 아닌데 돈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오늘 강사 의뢰를 다 쏠 수 있어, 진짜. 예.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료를 나한테 준다는 조건이야. 선생님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질문요, 이쪽부터. 예. 질문. 혹시 학교를 다니실 때 선생님께서 모의식 중에 그냥 하신 말씀인데 본인에게 상처가 된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따가 내가 다음 주 화요일에 EBS에 바람만장에 출연하는데, 그런 걸, 바람만장 알아? 아니요. 모르는. EBS. 너 방송. 너 EBS 너 자주 보는구나. 나도 펭수 한번 보러 가려고 사연 신청을 했는데,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되어서 이제 오게 되어가지고, 다음 주에 가는데, 나 EBS 아까 뉴스도 한번 나왔는데, EBS에. 그래서 그런 거 얘기 묻더라고. 근데 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은 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꾸 작가가 계속 그런 거 자꾸 묻는 거야. 근데 생각은 잘 안 나요. 근데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는, 말을 한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까 학교에 도시락을, 우리 때 도시락을 싸갔거든요. 학교에 도시락을 싸갔어요. 그러면 도시락을 안 가져간다거나, 이제 준비물을 안 가져갔을 때, 그럴 때 좀, 너 어디 사냐? 이라고 묻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무덤덤해요, 사실은. 학기 초에, 우리 때는 50명 있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보육원에 사는 사람 손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손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부모님들이 묻지도 않을 거예요. 너희 담임쌤도 네 아버님, 엄마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지만 그때는 손들어 그랬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같은 옷을 입고 오고 또 같은 차를 타고 내리고 하니까 다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런 내용들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별하게 얘기할 때보다도, 저는 어쨌든 기사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도 이제 내가 먼저 선생님들을 찾아가는 케이스예요. 제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는 문제집이라도 한 권 더 주시면 좋겠고, 집에 가서 동생들을 돌봐야 되겠다. 제 친동생이 있어요. 친동생은 중졸이에요, 중졸. 지금 정말 웃으면 얘기하지만 지금 한 3억을 빚져 있어요. 예, 하여튼 자기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전화도 오고, 딱 하나 유일한 혈육이에요. 혈육. 동생이 그런 거 있어요. 중학교 때 가출해가지고 보육원 나가고 내가 잡으러 저까지 고등학교 때 잡으러, 여러분 나이 때 고1 때 잡으러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공부는 내가 좀 잘했어요. 형 알았지? 인문계에서 한 1등 했어요. 하여튼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게 먼저 다가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저 사례만 아니고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한테 내가 이렇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거는 얘기하는 거 상당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친구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자살하는 아이들 모두 딱 한 명만 친구 있어도 자살 안 한다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야 덜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제가 자존심이 좀 강한 편인데, 자존심도 강하고 자존감도 강해요, 제가. 자존심만 강하면
이거는 뭐 그냥 또라이고, 또라이. 자존감만 가면 또 안 돼요. 자존감만.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저는. 하여튼, 둘 다 없으면, 그냥,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기도 하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얘기 나누면서 기억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이쪽. 아니, 글은 왜 적은 거야? 되게 많이 적었던데. 예. 1학년부터 실시해봐. 자, 1학년 손 들어주시겠어요? 1학년 혹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오, 오늘은 3학년처럼 앉아있어. 그러면 3학년요, 3학년. 와, 우리 언니들 하나, 둘, 5명. 와, 손 들어주고. 4년 뒤면 우리 애도 고3, 고1. 고등학교 어디 가야 되나? 네. 질문. 2019년 기준 태어난 아동의 수가 0.소수점대로 내려갔는데요. 군대가 어떻게 알아? 0.87명 정도. 나와 그런 상황에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었어요. 어. 보호 대상 아동 발생 수는 변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저출산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출산 장려 정책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그랬었어. 느낌. 고마워. 너무 이게 그래도 저거 너무 같네요. 흐릿하게 끝내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첫 부분부터 얘기를 하면요. 출생률은 적어지는데 아동을 버리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 수가 안 줄어들어요. 역설적인 거예요. 출생률이 줄어들면 보호될 아동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4,000명은 항상 동일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4, 5년 동안 4,000명이 버려져요. 예. 그래서 출생률이 적어지면 이것도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생각 또 어떤 생명에 대한 생각 뭐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들이 이제 뭐 1인 가구도 선호하기도 하고 심지어 뭐 동성애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막 다양한 가정 지금 정부에서 뭐 가족 지원법 이래가지고 하는데 저도 그에 대해서 다 인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또 인정하지만 다 인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또 아이들을 또 자꾸 때리고 그런 것들이 아동에 대해서 아동을 존중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게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률에 대한 출생 정책에 대한 것보다도 아동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 저는 아동 학대자는 거의 뭐 너무 극단적이지만 사형에 준하는 무기징역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가줘야 된다. 저는 술을 안 먹지만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요. 극단적으로 가줘야 된다. 저는 이게 또 사회의 어떤 공감도 형성해야 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부분에서는 제가 사실 잘 몰라요. 뭐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가질 뿐이지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호아동이 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아까 뭐라 그럴까, 그냥 제 좌우명이 뭐냐면 동생들한테 옛날부터 동생들한테 부끄러운 형이 되지 말자 이거였어요. 부끄러운 형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그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남남이니까 그렇지만 아니 우리는 10년, 기억에는 한 18년, 2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때 그것도 유아기 때, 아동기, 청소년기 때. 그냥 가족이나 다를 거 없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있잖아요. 저 청주의 희망원이라고 치면 금방 나옵니다. 책에 적을까 말까 하다가 그 당시에 작년에 내가 뺐어요. 희망원의 원장의 밑에 사무국장이 봉검을 횡령을 했어요.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공검에는 아침에 출근도 안 해요. 출근도 9시, 10시에 출근해요.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성적으로 나쁜 잘못을 일을 한 거죠. 그래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말 안 듣는다고 이쪽 사례는 아니지만 다른 사례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어떤 보육원에서는 세탁기에 놓고 막 겁을 주는 협박하는 데도 있었고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동들이 보육원에서 당하는 그러한 인권적인 거는 인권 침해나 그런 것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 다른 보육사가 아동을 막 성추행하고 뭐 성폭행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문 닫았어요. 문 닫아야 되죠. 예. 거기를 뭐냐면 법인 폐쇄인데 법인 폐쇄는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인가 도에서 해요. 청주시에서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아이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변. 우리 같은 협회가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협회가 가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그래서 청주시에서 너 저쪽으로 가. 저쪽 거르폼으로 가. 너 이쪽으로 가. 상상이 안 되죠. 당연히 여러분들 그냥 쟤네들은 부모가 없으니까 다른 데 아무 데 가서 살아. 아니에요. 여러분 구미여고 다니다가 저기 금호여고요? 금호고 현고고 가세요. 갈래요? 교성선생님이 안 그러겠지만 학교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학교가 없어졌어. 텃세라는 게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텃세.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처럼 동물이라고 먼저 있는 사람이 딱 텃세 힘 딱 쓰고 먹는 것은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뭐 그런 텃세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안 헤어지려고 나는 이 보육원은 못 나간다. 문 앞에서 텐트 치고 우리 협회에서 텐트 해주고 뭐 안 찢어지겠다 해가지고 언론에 엄청나게 떠들고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데모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보라고. 근데 그러면서 다른 말 이제 다 하기 힘들지만 그 협회에서 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협회에서 아동들을 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작 빨리 어쨌든 시설로 돌아가야 되는데 얘들이 안 돌아가려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른 이사가 우리랑 의견이 맞지 않아요. 어떤 의견이냐 하면 아동은 어쨌든 그 보육원 살게 하자 그렇지만 법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법을 따르자. 일단 이 아이들을 다른 시설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다시 뭉칠 수 있는 방법을 하자 그랬지만 이 다른 이사는 아니다. 텐트 치고 그 앞에서 그냥 재구장.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하자. 강화문에 가서 유튜브로 방송하자. 그런 내용들이. 근데 사실 진짜 맞아요. 애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왜 찌질하게 여기 같은 어릴 때부터 한 살 때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 다 같이 살면서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만 정작 안 헤어질라 하더라고. 물론 여기서 남자가 여자 같은 학생들끼리 또 성추행도 있고 막 그러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만약에 한 가정에서 만약에 뭐 그런 나쁜 일이 있지만 그때 이거를 고민해서 해야 되는데 애들은 의견을 존중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많이 이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얘기는 출생률은 그 다른 분들이 전담하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그 보육원에 들어갔다면 그 가운데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보호아동이 덜 생기도록 생겼다면 빨리 입양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또 출생률에 대해서는 제가 보호아동의 출생률을 위해서 이제 가져온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죠? 네. 심각하게 얘기했죠. 근데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이거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은 강사가 이런 발언을 해야 돼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행복한 줄 아세요? 이래야 되는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밝아서.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랄까, 다른 사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지만 오해를 안 하거든요. 그래, 편견은 덜 가지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쪽 했죠? 다시 이쪽으로. 어쨌든 다 할 거야. 난 3시간 강의는 생전 태어나서 처음이야. 강사료도 많을 거야, 아마. 자, 우리 이쪽이요. 원래 동생부터 하는 거야, 동생. 동생이야? 3학년이에요? 해도 돼요. 그 내용들 보면 그 아동 양육시설 그쪽에서 장애인 자제도 되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같은 데서도 이런 장애인 통합 교육을 이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조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사분께서 초등학교 통합교육? 네, 장애인도 이제 같은 교실에서 같이 수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해서
아니, 그거는 장애인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책을 잘못 썼어. 너무 깊게 들어갔구나, 내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통합교육은 해야죠. 통합을 해야 돼, 무조건. 예,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특수교사 분들의 얘기예요. 예. 본인이 원할 경우. 누워서, 죄송하지만, 눈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 교실로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 됩니다 이래 얘기하면 오늘 막 어디 가가지고 야 강사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막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자부하는 건 자존심 한 거 자존감 높다 그랬잖아요. 자존심이 하나 뭐냐면 저는 장애인 분들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여러분보다는 더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럼 100%입니다. 아닌가? 공감 능력은 부족하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공감 능력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왜냐하면 그 당사자 아니면 진짜 사실 모를 것 같아요. 당사자. 예. 할머니 밑에서 성장한 분들은 할머니 밑에서 성장한 친구들 잘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니더라도 제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 중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생각하거든.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의 심리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걸 대우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보호 대상 아동이. 예, 받아야 되는 생각. 그래서 어제 정책 발표한 걸 보면 심리 상담 그런 내용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친구들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죠? 우리 경북의 상위학교나 뭐 이런 데 있고 다 있긴 한데,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누구지? 어릴 때 후배가 어제 만난 친구가 상위학교 나왔어요. 상위학교는 구미 있죠. 구미잖아요. 구미는 해당 학교죠. 해당 학교 나왔어요. 해당 나와서 어제 한 얘기가 사진 보여주면서 그때 해당 학교에 있는 선생님 예쁘죠? 그럼 이 선생님 내가 제일 좋아했어요. 그 얘기예요. 해당 학교 나왔어요. 해당 학교에 농구팀이 있어요. 농구팀이 있어가지고 얘는 정상인데 정상이 아닌데 달리기를 잘해요. 그래서 농구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이 가는 반면 지금 최근 제가 졸업은 아니라 퇴소한 데는 특수학급이 없어서 이 시설에서 멀리 있는 학교에 통합교육을 가요. 통합교육. 그래 일반 학생들 같이 있는 곳에 가요. 근데 덧붙여 얘기하자면 30명 있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는 초등학교에 8명 정도 있는 학교에 가요. 그럼 더 많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뭐 따돌림이나 또 스스로 선생님이 더 관심 가져줄 수 있으니까 시설에서 생각해서 가긴 가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러지 않았어요. 플러스 알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때는 이 손가락이 2개밖에 없는 친구,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있고. 그 다음에 갓 들어온 애들, 눈 안 보이는 애들, 그런 애들도 같이 성장했어, 우리가.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 애들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발언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예. 그 은총이도 되게 많았어요. 주로 부모들이 부릴 때 보면, 생김새가 나 못 키우겠다. 수술비가 많이 들겠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참지 못할 것 같아요. 어제 만난 친구도 한 명은 지적장애 2명이고 한 명은 은총인데 삼성 어디 제대로 해가지고 기술이 좋아서 거의 원선복 다 됐는데 말이 좀 어눌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가족 중에 그게 있기 때문에 통합은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 수준이 높으니까 이게 장애인이 지적장애 되는 수준이 경계성이 65에서 73인가 그렇대요. 근데 물고기 금붕어의 그 IQ를 들을 때 까먹었는데 아무튼 사람은 그렇대요. 근데 그런 조사를 시설에서 해요. 시설에서 하면 지금 심각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많게는 70%까지 지적장애가 있고 대부분 30% 이상이에요. 10명 중 3, 4명은 다 지적장애예요. 일반 시설에. 지적장애란 말보다도 경계성. 예. 평범하지 않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제 만난 친구 둘도 그래요. 애들이 들으면 그렇겠지. 우리끼리는 야, 너 장애잖아. 장애인증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제일 아르바이트 편한 고깃집에 들어갔는데 일을 잘 못하니까
너 시설에서 보육원에 살아서 그래. 너 장애인이라서 그래. 그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그 다음 아르바이트 갔을 때는 그 장애인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장애인 모든 회사에 3%의 고용을 해야 되죠. 하지 않으면 뭐 벌금처럼 돈을 내야 되는 게 있어요. 다 고용하려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어제 얘기하잖아요. 들어갔는데 장애인증이 있고 보육원.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장애인인 것도 서러운데 그래도 보육원에서 성장한 장애인이에요. 너무 슬픈 거예요. 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말을 해요. 말 진짜 많이 합니다. 예. 말 진짜 많이 하고, 혹시 우리끼리 내가 유튜브 한다고 영상을 좀 하나 찍자 하니까 자기는 절대로 안 찍는다고. 얘기해봐. 이게 어제고, 어제고 소리만 들려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상당히 이해하기 편해. 어제예요, 어제. 얘기해봐. 아니, 그건 난 얘기. 네, 자, 상준이, 자, 모델을 처리해줄게. 이게 다른 친구거든요. 너 얘기해봐. 친엄마 보고 싶으냐, 보고 싶으냐? 뭐 보고 싶으냐? 안 보고 싶어요? 왜? 너가 좀 늦었다 생각해. 찾아도 늦었다. 그럼 뭐야? 찾을 거야, 안 찾을 거야? 안 찾아. 안 찾아요. 이미 뭐지 재혼에 가능성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찾아가봤자 아무 뭐라 할 말이 없어. 마스크 썼으니까 모자를 처리 안 해야 되지. 여기까지 한 사람 안 찍는다 그러고 이제 찾아도 어차피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까 난 찾지 않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2, 3년 전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ADHD 약을 다 먹인다.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학교 가면 애들이 가만히 좀 혼자 돌아다니까 집에 전화를 하는 선생님이 보육원 전화해서 얘들 약 좀 먹여주세요. 그럼 약을 먹으면 약은 나쁜 건 아니죠.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좀 도움이 돼요. 근데 오래 먹으면 좋지 않은 건 사실 의학적으로 나은 거예요. 맞지 우리 소아과 선생님? 근데 중요한 거는 장애인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있어야 돼요. 있어야 취업이나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그 친구가 유튜브에도 내가 찍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만 은청이었는데 장애인증이 있어요. 그러면 세금 혜택을 다 지금 받고 있고 지금 들어가 있는 회사에서도 장애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름 여기서 좀 조금 뭔가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있어도 자기가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지금 나보다 돈이 더 많아. 몇 천만 원 있어. 지금 바로 결혼할 정도로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 반면 자기가 스스로 장애인증이 있지만 나는 그걸 숨기고 살고 싶어요. 그 지금 이제 찌질이처럼 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시설에 50% 많게는 70%의 ADHD 약을 먹는 친구들이 있고 있어요. 그 친구는 우리 시설은 아닙니다. 근데 바로 이제 찾아보시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ADHD 약 먹이는 그런 시설도 있고 관리하기 편하니까. 그런 데도 있고. 그런 거를 누가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시영인가 저쪽 위에, 네. 후원을 갑니다, 후원. 자원봉사 가요. 자원봉사. 제 유튜브 보신 분 있으시지만, 자원봉사를 가야 합니까? 자원봉사 보육원에 가면 안 됩니까? 자원봉사 가야 된다. 예. 갈 수도 있다. 잘 모르는구나. 가면 안 된다. 잘 모르겠죠.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시설장에 따라서. 시설장이 오세요 하면 가면 되고, 시설장이 오지 마세요. 뭐 그분들이 권한이니까. 근데 처음에 제가 유튜브에 정말 심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자원봉사 가지 마세요. 이라고 했다가, 욕 진짜 평생 먹을 욕 다 먹었어요. 물론 구독자는 700명밖에 안 되지만, 이상하게 누가 다 해가지고 지금 조회수는 다른 건 조회수가 3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 25,000인가 나왔으니 더블 스코어잖아요. 맞죠? 다른 건 30도 잘 안 나와요. 볼 일도 없고, 저 혼자 그냥 재밌게 올리는 건, 재미는 아니지만 올리는 건데,
그 욕을 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자기들이 자원봉사 간다고 선한 마음으로 갔는데 무슨 아니에요. 당사자 제 입장에서 옛날에 오면 자고 싶은데 나와서 사진 찍으라 하지. 같이 놀아라. 여러분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토요일 날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 삼촌이 왔습니다. 삼촌도 싫어? 하여튼 뭐 10만 원 줄게요 하면 돈만 주고 가. 얘들은 그냥 그게 정말 많고 어떤 분들은 뭐 어떤 기사에 보면 나는 1일 아빠가 되었다. 그런 기사를 쓴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게 무슨 아빠예요? 아빠, 엄마 존재가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한 그냥 거룩한 말을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예? 30분? 아직 많이 떠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장애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게 부분들이. 예.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하니까. 자, 지금 전화 온 데는 아동권리보장원이에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아동권리보장원은 그 말 그대로 아동의 권리를 다 보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뭐 아마 또 강사로 오라고 해서 전화 온 것 같은데,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아주, 우리나라 아주 권위 있는 아주 단체죠.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뭐 장애인에 대한 것은, 우리 애들이, 뭐 지금 어제도 만났지만, 이게 너무 심각해. 정말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어쨌든 간에, 장애인분들은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많고, 엄마 아빠가 떠들면 국가에서 도와줘요. 근데 이 친구들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밖에 없어요. 예. 구미에도 장애인 단체가 잘 모르지만 20-30개 넘을 겁니다, 아마. 장애인 단체만. 뭐, 지체장애 무슨 협회, 무슨 장애 협회, 그리고 통틀어서 무슨 장애 협회 되게 많아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10개, 100% 넘어요. 근데 고아단체는 전국에 2개밖에 없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거. 본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 단체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너무 심각해요. 어쨌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취업이 안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대학을 가는 목적도 그렇고, 잘 먹고 살기 위함인데 취업이 안 되었어요. 너무 그래서 너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졌어요. 자, 이쪽.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요? 내 사비를 또 사줘야 되겠는데. 혹시 배달되면 배달해가지고, 오늘 너무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책도 오늘 인쇄비도 나왔고. 이 책 말고 또 책 있습니다. 제 책이 투투볼이라고 또 체육과 관련된 책을 2권 더 쓴 거 있어요. 그래서, 바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제일 큰 언니가 누구죠? 고3? 보육원을 퇴소하면은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 제가 괜히 제 입으로 저는 준 전문가입니다 얘기해가지고 오늘 당사자니까요. 뭐 좋게 생각해 주세요. 제가 시간적 제약으로 다 못 다니니까 좋은 사람 만났다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은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사실 돼야 되거든요. 현대 디딤씨앗으로 1:1 매치 있어요. 3만원까지인가? 근데 제가 누군가를 3만원 후원하면 정부에서 3만원을 줘요. 6만원이죠? 한 달이면, 1년이면 72만원? 10년이면 720만원. 되나요? 그런 식이죠. 계산이 맞나요? 어쨌든 간에, 요즘에 나오면 한떤 2-3천만원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누구에나 다 그렇진 않아요. 누구는 돈을 많이 가지고 나오고, 누구는 많이. 어제 나온 정책에 보면 이제 1:1 비율을 1:3으로 늘리겠다. 1:2인가요? 1:3인가? 1:2야, 1:3이니? 1:2였어?
야, 너 나중에 꼭 그 사회복지학과 가야 되면 좋겠다. 사회복지가 뜨는 겁니다, 사실. 뜨지만 이왕이면 공부를 잘해야 돼. 사회복지 공부를 잘해서 무슨 센터, 주 5일 근무하는 데 가야 돼. 보육원에 가면 힘들다. 왜냐면 말을 안 들어, 학생들이. 말도 안 듣고, 혼내지도 못하고, 야단 치면 바로 잘려. 야단 치면, 아영이 너 이 새끼 이름 말하면, 인권 침해로 잘려, 바로. 부모님이 집에서 아영이 보고, 이 새끼 이름 신고나, 할 마음은 생기게 신고 안 하잖아. 근데 보육아들이 신고한다고, 네가 뭔데요? 이런다고. 사실 그래. 우리 때는 안 그랬어. 그래서, 지금 1대2니까 3만 원 하면 6만 원이니까 많게는 계산해보니 18년 동안 돈 모으면 1억을 갖고 나올 수 1억. 우와, 1억 이러면, 야, 진짜 큰 돈이잖아. 근데 그 정도를 갖고 나와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안하지만 정부에서 진짜 잘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돈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게 문제다 해서 우리가 어제 정책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이 정책에 보완해야 될 게 뭔가 우리끼리 또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저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함께 면담을 한 친구와 어제 이제 카톡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바빠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바뀔 때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당사자 나하고 저는 간이 아니지만 제 후배하고 여러 명 얘기를 들어가지고 또 이게 어제 보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부서가 한 9개가 모여서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 거죠. 아무튼 돈을 가지고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기준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갖고 나온 애들이 딱 나오면 국가에서 500만 원을 줘요. 경상북도에 500만 원을 줘. 자리 정착고. 공부 많이 했어. 여기 상점지 없어, 여기? 그림 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500만 원인데 지금 저희는 700만 원, 800만 원 그래. 근데 어떤 데는 또 300만 원 줘.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는 1000만 원으로 주자. 이렇게 아마 법으로 명시가 될 것 같아요, 아마. 1000만 원까지 올린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현재 기준입니다. 500만 원 갖고 나오면 이거 그냥 금방 써버려, 애들이. 써버려요. 그래서 10 중에 도움은 되긴 되는데 그걸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이 그거를 잘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요한 거는 500만 원 가지고 원룸 구하면 이제 바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못하면 아르바이트 잘 못 구하면 그걸로 생활비를 하면 1년이면 다 끝나요, 벌써.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어떤 아동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명품 백을 사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그것도 그들 잘 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선배한테 돈 뺏기고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8년 동안 안 찾아도 엄마가 찾아서 엄마가 돈 내놔 해서 돈 뺏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아무도 본인이 해야 돼요. 만 18세에 해야 돼요. 친구가 왔는데 야 보이고 살만하다. 너 술 좀 먹자. 여행 한번 가자. 돈 다 써버려. 끝난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정부에서는 돈만 주지 말고 이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이나 여러 가지 계속 이제 후견인을 해야 되는데, 공공후견인이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후견인, 돈 관리를 해라. 여러분이 500만 원이나 장학금을 탔습니다. 엄마 드려야죠. 너들이 관리할 거야? 주식에 투자할 거야? 주식에 투자해도 엄마랑 상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엄마 말 듣고 있으면 엄마한테 나중에 엄마 때문에 너 돈 잃었으니까 엄마 돈 줘 하면 돈 받을 수 있는 그지만, 연어가, 그렇죠. 강열 기설로 자기 다시 고향 가는 것처럼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 그거부터 비참한 거죠. 비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예를 들면, 저는 제 때는 저희 때는 200만 원이었어요. 디딤도 씨알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교사를 발령 났으니까 먹고 살 게 있었잖아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당당 200만 원 그냥 시설에 동산 다 주고 그냥 후원하고 나왔어요. 기부하고 나왔어요. 이제 첫 월급 우리가 그때 160만 원 받으면 160만 원 해가지고 내가 집 찾고 말해가지고 집 찾는데 처음에 2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2천만 원은 또 나라에서 빌려가지고 갔더니 또 찾을 데가 없어요. 송정동 가니까 집이 없어. 겨우 한 개 찾았는데 그 할머니가 안 되겠대요. 부모님 없어서 안 된대요.
그런 냉대를 받으면서 날 도와주신 어떤 사장님 모시고 가지고 그 사장님이 마모라 그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가 뭐였지? 너도 모르면 어떡하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500만 받아도. 시계. 2교시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박정희 학생은 건강검사 직기 선생님하고